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죠? 저번 주에는 신정임 총장님이 이제 애터미스쿨을 이제 진행해 주셨고, 오늘은 이제 제가 했는데, 오늘은 55페이지 리더의 필수 요건 요거에 대해서 좀 해볼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벌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과연 사람들이 좋아하는 벌은 무엇일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벌은 엎드리 뻗쳐 손들어가 아니라 언선폭격이 아니라 재벌이랍니다. 재벌. 우리 사장님들이 애터미를 통해서 모두 재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생각을 해봐요. 과연 운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근데 운이 좋은 사람의 행동은 어떻게 할까? 근데 이런 것도 생각해봐요. 아, 저 사람은 운이 참 좋아. 아, 운수대통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의 행동은 운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다른 행동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정말 운이 좋은 사장님들이 됐으면 좋겠고, 또 리더분들에 의해서 운을 정말 많이 받는 그런 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나는 왜 운이 좋은 사람일까? 나는 왜 운이 나쁜 사람일까? 라는 걸 생각해봐요. 운이 좋은 사람들의 행동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더라 이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운이 찾아온다. 그럼 리더분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팀의 파트너 사장님도 감사할 줄 안다고요. 그러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작은 친절에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를 자꾸 여쭤보세요. 한번 스폰서 사장님한테나 파트너 사장님한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횟수를 많이 드리게 되면 반드시 상대방도 우리 사장님들한테 많은 호의를 베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또 기분 좋게 져주면 운이 찾아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분 좋게 져주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마라. 지적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요. 져주는 것도 솜씨가 있게 기분 좋게 져주라 이 얘기를 해요. 한번 내 파트너, 내 스폰서 간에 기분 좋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기분 좋게 져준다면 반드시 그 팀에 운이 따를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분 좋게 져준다는 건 사랑이 있다는 거거든요. 사랑. 반드시 져주는 것도 기술이더라 이거예요. 기술. 그 다음에 상대방을 지켜 세워주자. 그러면 사장님들한테 운이 따라올 것이다. 우리 사장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지켜줬을 때 기분 나쁘게 할 사람, 기분 나쁘다는 사람 없을 거예요. 반드시 운이 따르는 사람들은 행동이 다르더라 이 얘기를 해요. 행동이 다르더라. 그 다음에 행복을 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운이 좋다 이래요. 행복을 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운이 좋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사람들한테 행복을 줬다, 사랑을 줬다. 과연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런 분들한테 좋은 운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리더분들은 모범적인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파트너분들도 모범적으로 하지 않겠는가. 운이 좋은 멘토를 반드시 운이 좋은 멘토에게 붙어라 이 얘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이 나쁜 멘토에게 붙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운이 찾아오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우리 사장님들을 응원해주고 끌어주는 사람하고 반드시 사업을 했을 때 운이 찾아온다 이 얘기라는 거거든요. 멘토를 그다음에 좋은 사람을 선택하자. 사람을 쫓는 사람을 선택하지 말고 사람을 붙는 사람을 선택하고 그래야 우리 사장님들도 성공의 운이 올 것입니다. 우리 사장님들이 한번 운을 좋게 만드는 리더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아주 모범적인 행동에 의해서
반드시 운이 찾아온다는 거 잊지 마시고, 리더의 필수 요건에 대해서 이제 오늘이 우리 팀이 반드시 대운이 올 거야 라는 그런 리더적인 행동을 하신다면 그 팀이 우리 사장님들이 다 재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55페이지 리더의 필수 요건에 대해서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선민 국장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꽁트가 시작됐는데 네, 총장님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모든 사장님들. 그러면 페이지 55페이지 리더의 필수 요건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29 리더의 필수 요건 1. 리더는 끊임없이 조직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코치하며 격려와 배려를 해야 한다. 2. 리더는 비전 제시를 해야 한다. 비전이 항상 생생하게 살아있어야 한다. 비전을 실천하고 실천한 파트너에게 보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3. 리더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 리더가 공평하고 투명할 때 신뢰가 쌓이고 파트너가 따른다. 4. 리더는 좋은 소리만 들을 수 없다. 때로는 인기 없는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할 때에는 어려운 결정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 리더가 항상 좋은 소리만 들을 수는 없다. 5. 리더는 도전 정신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파트너를 동기부여시켜줄 수 있어야 한다. 6. 리더는 상을 주는 사람이다. 보상이나 시상은 조직이 나를 인정했다는 자부심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심어준다. 리더의 필수 요건을 잘 이행하시면 우리 사장님들이 운이 따를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리더는 희망을 파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리더가 희망을 파는 걸 누구한테 팔아야 되느냐? 내 파트너 사장님의 꿈, 희망. 그 다음에 리더는 팀의 역량을 한 방향으로 집중시켜서 큰 성과를 내야 된다 이 얘기를 해요. 큰 성과를 내야 된다. 그럼 조직을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사장님들 사장님 정말 예뻐요를 내자로 줄이면 그걸 믿니?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신정님 총장님 예뻐요를 내자로 줄이면 뭘까요? 딸랑딸랑이랍니다. 제가 딸랑딸랑 하는 거래요. 한장에서 신정님 총장님이 예뻐요 이러면은 홍수영 국장이 내 자리 주면 뭡니까? 그러니까 딸랑딸랑이래요. 딸랑딸랑. 내가 딸랑딸랑 한대요. 맞으면 맞을수록 좋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장님들의 수당이 맞으면 맞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렇죠? 수당을 많이 벌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사장님들이 리더다운 행동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반드시 리더는 희망을 파는 사람이어야 되고 반드시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희망과 꿈을 주는 사람이 된다. 근데 리더라는 분이 파트너 사장님 앞에서 울면 될 거야 안 될 거야? 내가 항상 애터미 하면서 울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제가 군에 있을 때 배운 게 뭐냐면 오늘 냉수했다 밥을 말아 먹었다 이거 찬물했다. 근데 후임들 앞에서는 뭐라 그래야 돼요? 나와서는 야 오늘 소고기를 너무 잔뜩 먹었더니만 이빨 새끼 죽겠다. 전부터 좀 뽑아와라. 이빨 쑤셔야 되겠다. 냉수를 먹어도 이빨 쑤셔야 된다는 거예요. 파트너 앞에서는. 파트너 앞에서 죽는 소리 하면 리더다운 행동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희망을 파는 리더가 아니라 절방을 파는 리더가 되지 않겠는가. 내 파트너 사장님의 꿈과 희망을 반드시 이루어준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진 리더분이 되셔야 되지 않겠는가. 반드시 절망을 파는
절망을 파는 리더가 행동하는 것을 보시게 되면 리더가 저지르는 대표적인 가오,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가 저지르는 대표적인 가오. 왜? 첫 번째, 왜 리더는 앞뒤가 다른가? 이게 나쁜 리더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쁜 리더. 가오죠, 가오. 실수. 왜 리더는 앞뒤가 다른가? 이 가오를 저지르는 분은 변명에 일관한다 이거예요. 변명. 그 다음에 리더도 못하는 일을, 리더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파트너에게만 시킨다 이게요. 파트너에게. 그 다음에 잘못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고스란히 파트너에게 피해를 전가한다 이거예요. 고스란히 파트너가 피해를 받는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본인 이익에만 목숨을 걸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리더는 자기 편한 대로 판단하고 번복하는가? 왜 리더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가?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왜 리더는 결정적인 순간에만 리더인 척을 하는가? 결정적인. 그런 사람들이 뭐냐? 대표적인 예문. 이 조직을 내 혼자 다 키웠어. 이러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이 두 줄 라인의 조직은 스폰서, 파트너, 본인, 나와 함께 같이 성장시켜서 꿈을 이루고 희망을 가져가는 것이지 내 혼자 모든 것을 다 안직하는 스폰서의 공, 파트너의 공을 가로채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 이거야. 그 다음에 왜 리더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일까? 왜 일관성이 없을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신뢰가 없더라. 그러면서 그런 리더는 시간이 가면서 무능한 대표적인 리더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반드시 우리 사장님들이 존경받지 못하는 리더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존경받는 리더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리더가 저지르는 대표적인 가오를, 실수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존경받는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 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존경받는 리더. 명령하는 듯 말을 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명령하는 듯 말을 하지 않더라. 그 다음에 비판보다는 칭찬을 먼저 하더라. 그러면 상대에게 호의를 베푸는 연습을 하라 이게요. 연습을 하라. 이런 팀이 운이 찾아오는 거예요. 행동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상대방의 말을 존중하고 또 파트너가 반항할 수 있습니다. 그 반항마저도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 싸우지 마라 이게 싸우지 마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 싸울 수밖에 없죠. 그런 팀에는 운이 찾아올 수 없다. 성장할 수 없다 이 얘기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목소리가 좀 크죠. 목소리가 큰 사람은 노가 아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줘라. 그 다음에 나는 당신이 어떤 기분인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져라. 그래야만 상대도 본인한테 호의를 가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존경받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반드시 우리가 리더는 끊임없이 조직을 업그레이드해야 된다. 조직을 성장시켜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조직을 성장시켜야 된다. 그러면 아이디어도 많이 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팀의 방향을 한 방향으로 집중시켜서 큰 성과를 내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목표 설정이 돼야 된다. 목표 설정. 근데 목표 설정은 반드시 이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기에 정말 힘들 거예요. 청평에 있는 강승열 팀장님이 강을 해셔서 저한테 보낸 게 있어요. 그걸 쭉 들어보니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가난이더라 이 얘기를 해요. 코로나보다 무서운 게 더 가난이더라. 반드시 우리가 목표 설정을 할 때는 누구한테 맞춰야 되느냐면 파트너에게 맞춰라 이거예요. 파트너에게. 본인한테 맞추는 사람들 있죠? 반드시 목표 설정은 파트너 사장님에게 맞춰서 하셔라 이거야. 그럼 파트너 사장님은 무조건 스폰서가 맞춰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파트너 사장님도 나한테 운이 따라올 수 있게 행동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죠. 이 사업은 스폰서의 자세로 사업하세요. 파트너의 사업 자세로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파트너 사장님한테 무조건 맞춘다고 해서 파트너 사장님이 갑이 되면 안 돼요. 스폰서 사장님이 파트너에게 맞춘다면 파트너 사장님을 성장시키기 위해서요. 반드시 긍정적으로 스폰서하고 같이 사업하셔라 이 얘기를 해요. 내가 주위에서 간혹 보다 보면 본인한테만 이익이 되게 맞추는 그런 사장님이 있어요. 그런 사장님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파트너한테 질질 끌려가면서 목표 설정을 하게 될 거예요. 왜? 파트너 사장님이 직급 유지 도전하면 왜 스폰서 할 수 없어요? 처음부터 아예 손해보는 듯하게 사업하는 것이 손해 안 보는 겁니다. 나중에. 손해를 안 보려고 본인한테 이익을 맞추는 사람은 반드시 나중에 큰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큰 손해를 보게 돼 있다고. 반드시 파트너한테 모든 것을 맞춰서 사업을 하신다면 사장님들이 스폰서 파트너 간의 신뢰가 너무 좋을 것이다. 그런 팀에 운이 따를 것이다. 그런 팀이 성장할 것이다.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반드시 자신의 목표보다는 파트너 사장님의 목표에 방향을 맞추다 보면 나중에 큰 부자가 큰 우리 사장님들이 벌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벌 재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사장님들 이거는 좀 생각하세요. 사업을 정말 죽어라고 하다가 숨이 깔딱깔딱 넘어갈도록 힘든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사업을 대충 해서 사업이 안 돼서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들 나는요 죽어라고 해서 힘든 그 고비를 넘기는 사장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업이 놀면서 대충 하면서 사업이 안 돼 죽겠어 하지 말고 사업을 이왕이면 죽겠으면 이왕이면 미치려면 사업을 죽을 목숨을 내가 저번에 했죠. 젖먹는 힘까지 다 해서 미쳤으면 좋겠어요. 사업이 안 돼서 미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팀이 사업을 쭉 해서 힘들어 죽겠어. 그렇게 좀 미쳤으면 좋겠고 그렇게 힘들면 좋겠어요. 사업을 안 하면서 돈이 안 된다고 힘들으면 안 될 거라 생각을 해요. 반드시 목표가 설정이 잘 돼서 그것을 달성했다면 반드시 나는 동기부여가 반드시 만들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동기부여. 그 다음에 동기부여를 잘 일으키는 사람은 파트너 사장님 앞에 죽는 소리 안 합니다. 죽는 소리 안 해요. 그런 리더는 어떠냐? 열정도 그냥 열정이 아닙니다. 어떤 열정이냐? 동기부여를 잘 발생시키는 리더는 그냥 열정도 아닌
솟구치는 열정을 파트너 사장님 앞에서 보여줄 것이고, 솟구치는 열정을 끌어내는 파트너 사장님이 끌어내는 스폰서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파트너 사장님도 열정이 솟구칠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파트너 사장님의 열정을 이끌어내시는 리더분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파트너 사장님의 목표 반드시 설정하면서 그 팀을 성장시키는 리더분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도전 유지 정신을 불러 일으켰으면 좋겠다. 그런 리더분이 동기부여를 반드시 만들어내시는 리더분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목표 설정을 해서 파트너에게 목표를 맞추면 반드시 동기부여가 될 것이고, 그러면 내 파트너 사장님이 솟구치는 열정을 가질 것이고, 그 다음에 도전 정신을 불러일으켜 그런 거예요. 그 동기부여가 설정이 되면 그 다음에는 그 팀의 성과가 창출이 될 거라는 거예요. 성과가 창출이 될 거예요. 성과가 창출이 된다는 건 뭐예요? 그 팀에 돈 되는 재벌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그런 리더십이 발휘되었다. 성과 창출이 됐다는 건 리더십이 반드시 발휘되었다. 파트너의 꿈, 희망이 완성되었다. 그런 분이 파트너 사장님의 꿈을, 희망을 파는 우리 리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사장님들이 그런 리더가 되면서 끊임없이 조직을 성장시켰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파트너 사장님에게 비전 제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비전 제시. 그런 분이 조직을 끊임없이 성장시키는 최고의 리더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80명이 탈 수 있는 잠수함에 79명이 탔습니다. 근데 80명이 탈 수 있는 잠수함에 79명이 탔는데 가라앉았어요. 왜 가라앉았을까요? 잠수함이기 때문에 가라앉습니다. 잠수함이기 때문에. 뭐 생각하지 마세요. 잠수함이기 때문에 가라앉는 거예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아셨죠? 사우정이 사는 곳에 바다 이름은 무엇일까? 사우정이 사는 곳에 바다 이름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럼 사우정이 사는 곳의 바다 이름은 멀해랍니다. 멀해. 나는 우리 사장님들이 멀해보다는 사랑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를. 예? 그런 사장님들이 되면 얼마나 정말 큰 리더가 될까. 우리요 이 조직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인간관계가 85%가 적용이 된답니다. 조직이 성장되는 데 있어서는 85%가 반드시 인간관계에서 형성이 된다 이 얘기. 인간관계에서. 그럼 우리 사장님들이 내 파트너, 내 스폰서, 나가 아까 했지만 운을 불러들이는 방법, 그런 거를 잘했을 때 인간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15%는 뭘까? 그 다음에는 기술이랍니다. 기술.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기술. 모두 인간관계죠. 테크닉이죠. 그래서 그 85%와 15%가 합쳐졌을 때 그 팀이 성공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더라 이 얘기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더라. 리더는 신뢰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해요. 한번 신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팀이 신뢰가 있으려면 어떻게 있어야 되는가?
리더는요, 올바른 인격과 성품을 갖추지 못하면 팀원들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 그 얘기를 해요. 아까 얘기했지만 본인한테만 맞추는 사람이 올바른 인격과 성품을 가진 사람인가? 파트너에게 정확하게 맞춰서 성장시키는 사람이 올바른 인격과 성품을 가진 사람인가? 그런 분들이 팀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가? 리더는요, 꾸준히입니다. 꾸준히 인격과 성품을 갈고 닦는 분이 리더라고 합니다. 인격과 성품을 꾸준히 갈고 닦는 분이 리더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리더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자꾸 리더 얘기만 해요. 근데 파트너 사장님들, 위에 스폰서만 리더만 되겠습니까? 반드시요, 스폰서가 리더다운 행동을 하는 걸 보고 복제하셔야 됩니다. 복제하셔야 돼요. 스폰서만 잘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봐라, 스폰서만 잘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냐? 아닙니다. 파트너 사장님들이 반드시 리더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조직은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 파트너, 나와 함께 우리 팀에 리더다운 행동을 하는 분들이 많이 전파를 시켜야 돼요. 같이 하는 사업이잖아요. 스폰서, 나, 파트너가 같이 리더다운 행동을 전파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전파를. 그래야 그 팀이 훌륭한 팀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훌륭한 팀이 된다. 반드시 리더는 신뢰가 있어야 된다. 우리 사장님들이 한번 여태껏 애터미를 하면서 과연 우리 스폰서는 신뢰가 있는가? 우리 스폰서는 정말 파트너의 성공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만 배때기 부르려고 하고 있는가? 나는 파트너 사장님들을 오셨을 때 어떤 마음으로 보셔야 되냐면, 우리 사장님들이 나의 자산이다, 부채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본인의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파트너 사장님에게 외면을 당할 것이고 반드시 크게 성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파트너 사장님이 올바른 리더 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가면 외로워집니다. 어제 어떤 분의 돈 많이 되는 사람의 얘기를 잠깐 들으니까, 돈이 1억씩 들어오니까 먹고 싶은 것도 없대요. 안장하겠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입고 싶은 것도 없대요. 하, 참네. 그 다음에 뭔 얘기를 하냐면, 돈을 쓸 데가 없대. 돈이 많이 들어온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사장, 나도 그런 생각을, 야, 우리 사장님들도 나중에 그런 말씀을 하실 날이 오겠구나. 정말 내 파트너 사장님들 상한선에 있는 집단의 성공을 시켜서, 야, 돈이 들어오니까 돈이 없을 때는 왜 그렇게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입고 싶은 것도 많고 사고 싶은 것도 많고 해보고 싶은 것도 많은데, 돈이 쓰는 것보다 더 들어오니까 먹고 싶은 것도 없다, 해보고 싶은 것도 없다, 입고 싶은 것도 없다, 이제 질려버린다 그러더라고요. 아주 우리 사장님들이 리더다운 행동에서 돈에 한번 질리게 살아봅시다. 돈에 아주. 그래서 우리가 한 방향으로 붙여서 돈에 대해서 한번 질리게 살아보자고. 돈 없으면 나가서 나 돈 없어도 돼. 나 그런 사람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깃방맹이한테 때리고 싶어요.
돈 없으면요 정말 불편해요. 그죠? 돈 없으면 불편하다고. 돈 없으면요 어떻게 돼요? 피곤해요. 불편하고 피곤하다고. 돈 없으면. 그렇잖아요? 돈은 벌어야 됩니다. 그죠? 돈은 벌어야 돼요. 근데 돈 없으면 돼요? 돈은 벌어야 아이고 야 한 1억씩 들어오니까 입고 싶은 것도 이제 별로 없다. 옛날에 그렇게 많았는데 아이고 이제는 또 먹고 싶은 것도 별로 없어. 근데 또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입맛 없으면서 다 먹어. 또 일찍 죽어야지. 일찍 죽어야 또 오래 산다. 이 얘기하는 거지. 그죠? 우리 사람들 장수해셔서 돈 많이 버셔야 돼. 불편한 생활 하시면 안 된다. 이거야. 반드시 우리는 리더는 신뢰가 있어야 되고, 리더는 조직을 끊임없이 성장시켜야 되고, 비전 제시를 해야 되고, 리더는 희망과 꿈을 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리더는 과연 좋은 소리만 들을 수 있는가? 인기 관리하는 사람 안 돼요. 물론 옳고 그름을 너무 따져서도 안 되겠지만 조직이 문제가 발생돼서 문제가 있어서 파트너 사장님이 상담을 한다면 인기 관리를 위해서 그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 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문제를 꼭 싫은 소리로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 좋게 해줄 수 있다 이거죠. 좋게. 근데 인기관리, 이 애텀이 인기관리 하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사람 사귀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돈 벌러 온 거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면 우리가 과연 이 조직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리더분이 되셔야 되지 않는가. 반드시 리더는 올바른 소리만 들을 수 없다. 좋은 소리만 들을 수 없다. 우리 사장님들 혹시 스폰서 사장님이 감정이 들어가지 않은 조직 발전을 위해서 정확한 얘기를 해주시면 흡수하는 받아들이는 그런 리더분이 되세요. 그런 파트너가 되세요. 그런 분들한테 운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막 들이대봐요. 운이 왔다가도 도망가는 거거든요. 왔다가도 도망가는 거예요. 반드시 스폰서가 파트너가 조직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의견을 내놓고 어떠한 이야기를 했을 때 정확하게 받아들여서 조직 발전을 기여할 수 있는 조직에 정말 감초가 되는 그런 리더분이 되셨으면 좋겠다. 리더는 상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 리더는 상을 줘야 되는데 파트너의 사업 자세로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받기만 하려고 한다고. 받기만. 손해 보는 듯 하는 것이 손해 안 본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사장님들이 직급 유지 도전을 하시다 보면 대표적인 예로 포인트가 조금 모자라서 수당 나오는 거로 대체할 수 있어요. 그럼 제품이 좀 남을 수 있죠. 그럼 다음에 제품에 주문이 들어오면 그것을 팔아먹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거는 뭐냐? 그 제품은 조직을 키우는 데 쓰려는 거예요. 내 파트너가 정말 힘들어. 팩도 많이 하고 댕겨. 그럼 이브닝 세트 선물할 줄 알아야 돼. 조직 키우는 데 쓰시라고 사장님 애쓰신다고. 그럼 그 스폰서한테 신뢰를 갖는 거예요. 내 파트너가 몸이 정 안 좋은 것 같아요. 해모임 한 케이스 8만 원밖에 안 합니다. 그죠? 8만 원. 근데 그 8만 원이 아까워가지고 파트너한테 못 주는 거야. 그런 사람이 가슴이 큰가?
해모임이 주문이 들어왔는데 그걸 팔아먹어. 그 포인트를 팔아먹지 않고 포인트를 넣었을 때 무한 단계에서 포인트를 공유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그거로 인해서 수당을 받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수당을 맞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포인트를 공유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손해보는 듯하게 했지만 나중에는 손해를 보지 않더라. 이 얘기. 손해를 보지 않더라. 그래서 리더는 스폰서가 아니라 나부터 리더다. 나부터 상을 줘야 된다. 나는 프로모션도 잘해야 돼. 그래서 프로모션을 하고서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어떤 프로모션 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는 그런 파트너, 그런 스폰서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혹시 유지도전을 하다가 스폰서한테 포인트를 후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스폰서한테 후원 받는다는 포인트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주긴 주지만 그 포인트를 받아내려고 내가 들어와 있는 주문 들어와 있는 것을 넣지 않고 스폰서가 먼저 주는 걸 넣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스폰서의 포인트를 줄여가는 사람이 사업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팀이 넣을 수 있는 포인트를 다 놓고 나머지 스폰서한테 후원을 받는 게 진정한 프로정신의 사업가가 아닌가. 그런 분들이 리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새우가 가장 많이 나오는 드라마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새우가 가장 많이 나오는 드라마 뭐예요? 대하 드라마랍니다. 대하 드라마. 대하 드라마에서 새우가 제일 많이 나온대요. 큰 새우죠. 대하니까. 그죠? 몽골 사람들이 땀을 흘리면 어떻게 될까요? 몽골 사람들이 몽골 땀이 난답니다. 몽골 우리 사장님들 박일순 사장님 좀 웃어봐요. 네? 몽골 땀이 나도록 거짓말 시키면 안 돼. 등어리에서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하고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땀을 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팀을 성장시켜야 되니까 성장시켜야 되지 않는가. 우리 사장님들이 네트워크의 자세 이 앞에 나와 있어요. 한 번쯤은 읽어보세요. 네트워크의 자세는 집에서 이 책을 한 번씩 읽어보시라고. 그러면 사장님들이 리더다운 행동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숙제는 순간. 스폰서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 그런 얘기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교육에 의해서 조직이 성장한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네트워크는. 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태아가 부모로서 탯줄이 끊긴 것이다. 이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안정적인 소비자를 구축해야 된다. 등 이런 거를 많이 봐보세요. 그러면 사장님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대해서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리더의 필수 요건. 리더는 희망을 파는 사람이 된다. 파트너 사장님 앞에 죽는 소리 하는 사람이 희망을 파는 사람인가? 리더는 끊임없이 인격과 성품을 갈고 닦아야 된다. 리더는 파트너의 열정을 솟구치는 열정을 끌어내야 된다. 리더는 반드시 도전정신을 불러일으켜야 된다. 리더는 손해보는 듯하게 해야 큰 소득을 얻는다. 어떤 목표도 파트너에게 맞춰라. 나에게 맞추지 마라. 그런 리더는 아까 얘기했죠. 리더가 아까 얘기했듯이 실수, 가오. 파트너의 공을 가르치고 본인이 이게만 맞추려고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의 실수를 절대 인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자기한테 맞추고 그런 리더가 되면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리더는 신뢰가 있어야 된다. 파트너 사장님과 상한선 가는 그날까지 신뢰가 있어야만
상한선을 가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리더는 내 파트너 사장님의 솟구치는 열정을 불러일으키면서 파트너 사장님의 도전정신을 일으켜야 돼. 사업을 안 해서 사업이 안 돼서 죽겠어요 보다 사업을 죽어라고 하면서 죽겠다고 하면 그런 열정을 끌어내면서 하면 상한선에 다 도달할 겁니다. 리더는 반드시 상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 약속을 잘 지켜라. 제품을 조직을 키우는 데 써라. 모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런 것을 헤쳐나가는 리더가 됐으면 좋겠고 리더는 좋은 소리만 들을 수 없다. 조직 발전을 위해서는 파트너 사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네트워크가 좋은 소리만 할 수 나쁜 소리 할 수 없다 이 얘기지만 우리 스스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스폰서 사장님이 조직 발전을 위해서 제시한다면 기꺼이 상한선 가는 그날까지 이 한 목숨 바쳐 정말 조직 발전을 위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돈 쓸 데가 없어. 먹을 것도 없어. 입고 싶은 것도 없어. 이런 팀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사탕 발림만 하겠습니까? 파트너 사장님들. 그렇게 하면 빠르게 성장 못합니다. 리더의 필선을 휴권을 요구한다면 스폰서의 자세로 사업했기 때문에 파트너 사장님도 그런 마음을 갖고 사업하셔야 돼. 나 스폰서의 자세로 사업하셔야 돼. 스폰서의 자세로 사업하라고 했으니까 파트너 사장님 에이 이거 나는 파트너니까 모든 걸 나한테 맞춰야 돼. 이런 사람은 안 돼요. 안 된다 이거야 안 된다. 반드시 스폰서의 자세로 스폰서하고 나하고 힘을 합쳐서 조직을 한 방향으로 끌고 나갔을 때 정말 이런 팀이 나오지 않을까요? 아이고 야 1억이 들어오니까 먹고 싶은 것도 없다 야 그때는 그렇게 입고 싶은 것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입고 싶은 것도 없느냐 가보고 싶은 것도 없다 야 그런 삶을 살아야 돼. 그런 사람들이 상한선을 간 삶이라 되니까요. 상한선을 간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사장님들도 그렇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더의 필수 요건은 반드시 갖추시고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15분 활용법을 잘 하셔야 돼. 전화기가 다니는 중학교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때르릉 전화기가 다니는 중학교 이름. 부재중이랍니다. 부재중. 뭐 통화 중이야. 전화기가 다니는 학교는 부재중이랍니다. 스폰서가 전화도 파트너가 받지 않는 부재중. 파트너가 스폰서한테 전화도 받지 않는 부재중. 그거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된다. 소통이 잘 돼야 돼. 내 파트너가 전화하면 반드시 받아야 되고 내 스폰서가 전화하면 반드시 피치 못해서 전화를 해서 못 받았다면 반드시 해줘야 돼. 반드시 해줘야 된다고. 그런 분들의 신뢰가 있어요. 우리가 42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15분 활용법에 대해서 나오죠. 15분 활용법. 한번 김선민 국장님 15분 활용법에 대해서 한번 잘 읽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페이지 42페이지입니다. 19. 애터미 사업 15분 활용법. 1번 15분 일찍 출근하기. 2번 오늘 일 내일 계획 정리하기. 3번 약속 지키기. 4번 짧은 VOD 보기. 5번 책 읽기. 6번 고객 관리하기. 문자, 전화, 회원 관리 노트 작성하기. 7번 스폰서 파트너 간에 전화하기. 8번 A코어 일지 쓰기. 15분 동안 할 수 있는 애터미 사업 15분 활용법이었습니다. 15분 활용법. 저는요, 정말 이 15분 전이라는 것을 군에서 배웠어요. 군대에서. 모든 훈련의 시작은 15분 전에 시작이 되는 것이다. 그럼 15분 전에 모든 전투 태세를 갖추고 연병장에 15분 전에 도열해야 됩니다. 항상 15분 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도 15분 전에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은 15분 전을 우리 사장님들이 지켰으면 좋겠다. 약속 시간을 15분 일찍 나가보세요. 내 파트너보다 15분 일찍 출근해보세요. 공부를 잘하려면 15분 늦게 자라 그랬어요. 이 15분이 사장님들의 인생의 성패를 좌우할 수가 있어요. 성패를. 내 파트너 사장님보다 15분 매일 늦게 온다 생각해보세요. 약속 시간을 15분 매일매일 늦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분이 신뢰가 있을까요? 그런 분한테 운이 따를까요? 반드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겁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이런 얘기를 해요. 안 돼. 이 15분 하루법에서 잠깐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시기에 국장님이 되신 장성열 국장님 이하 팀장님, 판매사 사장님들 축하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축하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장성열 팀장님이 먼저 하셨더라고요. 장성열 국장님이 먼저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려서 정중하게 축하드린다고. 68세에 시작하셔서 73세에 국장님이 되신 우리 장성열 국장님 15분 활용법을 최고 잘 이용하시는 분이죠. 그 이하 티아 파트너들이 스폰서들이 잘하고 계시죠. 정말 애쓰셨고 축하드리고 감축드립니다. 성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장수님 팀장님 정말 모범의 아이콘 애쓰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파트너 사장님 국장님 보시느라고 반드시 15분 활용법을 잊지 말고 가슴속에 묻고 사세요. 사장님들의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한번 오늘부터 15분 활용법에 대해서 정말 잘하시면 큰 빅 리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장님들이 전부 다 큰 리더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주무시기 전에 오늘의 했던 일, 사업했던 것, 누군가를 만났던 것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내일은 무엇을 할 것인가. 팀 미팅도 그렇고 리더 미팅도 그렇습니다. 그냥 나가서 하시면 안 돼요. 계획하고 정리하고 했을 때 그 팀이 성장하는 거예요. 반드시 사장님들의 오늘과 내일을 계획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약속 지키기, VOD 보기 반드시 했으면 좋고 그 다음에 책 읽는 거 다 이게 A4하고 똑같은 거. 책 읽기 15분 정도만 해보세요. 사장님들 아까 리더는 인격과 성품을 끈질기게 계속해서 다듬는 거라 그랬어요. 책을 읽으면요 사장님들의 인격과 성품이 달라질 거예요. 15분만 읽어도. 반드시 우리 사장님들은 책 읽기 반드시 했으면 좋겠고 고객 관리 노트 잘 썼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스폰서 파트너 간에 전화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전화 안 받는 부재중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스폰서 파트너 간에 미주알 고주알 정을 쌓아가면서 신뢰를 가지면 우리 사장님들이 많은 성공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8코아 쓰기, 8코아 쓰기. 좀 잘 썼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장님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이런 애터미 15분 활용법 하면서 필드에서 누구를 만났고 누구를 후원했고 어떤 결과를 좀 써내고 그 다음에 내 스폰서의
걱정도 한번 써보세요. 왜 스폰서는 파트너면 걱정해야 돼? 파트너 사장님도 스폰서 걱정 좀 해주세요. 우리 스폰서 정말 너무 열심히 뛰댕겨요. 너무 열심히 후원해. 몸이 안 아팠으면 좋겠어. 팔코에 그런 것도 좀 써보세요. 스폰서에 대한 사랑의 일지도 써보세요. 그게 감사의 답변의 일지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운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대고 싶은 파트너가 됐으면 좋겠다. 스폰서도. 또 파트너는 스폰서한테 우리 스폰서한테 좀 힘들 때 기대고 싶으면 좋겠다. 인간성 더러운 사람한테 기대고 싶겠어요. 야 옆에 오지도 마라 씨 냄새난다 이러지. 우리 그런 사람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15분 활용법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 세븐코아 애터미 세븐코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거 정말 에티켓이에요. 에티켓. 그런 사람한테 운이 오겠습니까? 운이 왔다가도 야야야야 냄새난다 간다 나 빠이빠이다 이러지. 다시 한번 애터미 세븐업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김선민 국장님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경청하시면서 어떤 말인가. 네, 페이지 12페이지 애터미 세븐업입니다. 1번 드레스업 외모를 깔끔히 하고 2번 클린업 몸, 마음 환경을 깨끗이 하고 3번 쇼업 매일 사람을 만나고 4번 셧업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5번 페이업 빚지지 말고 6번 치얼업 기운과 용기를 내고 7번 네버 기브업 결코 포기하지 말자. 애터미 세븐업입니다. 날마다 이상한 것을 보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날마다 이상한 것을 봐. 머리에 기둥이 두루룩 떨린 사람. 날마다 이상한 것을 보는 사람은 치과 의사입니다. 이빨 상하면 치과 가야 되잖아요. 세븐업에서 드레서 애터미를 사업을 하시는 정말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 줌 미팅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모를 깔끔히 하고 정말 면대면으로 강의를 듣는 그런 모습, 그런 자세, 태도 정말 중요합니다. 머리는 부수수하고 옷은 런닝바람으로 입고 그게 내 파트너가 줌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가망 고객이 가서 애터미 제품을 전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쓰고 싶은 마음 한 개도 없을 거예요. 뭐라 그래요? 속으로. 네 얼굴이나 잘 갖거라 이 얘기예요. 제품을 써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드레스업 잘 하셔야 됩니다. 드레스업. 외모를 깔끔히 하고 그 다음에 애용 잘 하셔요. 이런 것이 지금 애터미 세븐업, 리더의 필수 요건, 15분 활용법 지금 하는 것이 사장님들의 두 줄을 성장시키는데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성공으로 가는데 밀접한 영향력이 있다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하는 거죠. 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오늘 했던 얘기가 내가 실천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 두 줄 라인에 스폰서 파트너 간의 팀워크, 신뢰, 성공으로 가는 내비게이션이 작동하고 있지 않겠는가. 이거 엄청 중요한 건데 이걸 놓치고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럼 세븐업도 드레스업도 마찬가지. 조직 성장과 아주 밀접한 관계 갖고 있는 거예요. 애용도 마찬가지죠. 제2의 사업장, 카톡방 활성화시켜야 돼요. 그럼 패킷해야 되죠. 그러면 내 파트너가 그걸 따라야죠. 그럼 모습이 변해져. 그럼 말이 잘 나오죠. 그러면 조직 성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성공으로 가는. 반드시 드레스업, 클린업, 몸, 마음 갈고 닦으셔야 됩니다.
꾸준히 갈고 닦으셔야 돼요. 꾸준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동영상도 보셔야 되고 교육도 받으셔야 되고 책도 읽으셔야 되고 인격과 성품을 수양하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클린업 잘하시고 쇼어. 그 다음에 그런 인격과 성품을 갖춘 것을 가지고 애터미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내 파트너를 성장시키고 우리 스폰서 성장시키고 그런 일을 하면은 조직이 성장하지 않을까. 셔더. 쓸데없는 말 많이 하지 말고 페이어. 비치지 말고 그 다음에 내 주위 형제 라인이 됐던 내 스폰서가 됐던 내 파트너가 됐든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장님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알러뷰 합니다. 미치게 사랑합니다. 이런 용기를 주는 사장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남들 없는 데서 흉이나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매군이 따르겠습니까? 인매군이 따르질 않습니다. 사람들 없는 데서 칭찬을 해요. 그래야 인매군이 온대요. 그러면 용기를 안 주고 매일 비비우라는 사람한테 운이 따르겠습니까? 반드시 형제 라인이 됐든 내 스폰서 파트너가 됐든 애터미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됐든 주위 사람들한테 기운과 용기를 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운이 따라요. 그러지 않은 사람들한테 운이 따르겠습니까? 그러지 않은 사람을 생각나겠습니까? 아이고야 그런 사람 옆에 오지 마라 냄새 난다 냄새. 이 얘기 운이 안 따른다 이게. 반드시 형제 라인하고 사업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응원해주고 기운을 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 끈기. 내부 기부업.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 안정적인 소비자를 구축해라. 네트워크 마케팅은 반드시 처음부터 큰 소득이 되지 않는다. 안정적인 소비자를 구축하고 내 두줄 라인을 잘 성장시키고 파트너의 꿈을 용수등치게 하고 열정을 끌어내고 파트너 사장의 희망을 팔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 파트너 사장님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스폰서 사장님만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파트너 사장님도 같이 스폰서 사장님하고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반드시 이런 개인 사업이지만 팀워크 사업으로 성장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나는 지금 애터미를 사업을 하면서 수당 나 한번 받았으니까 야 홍성표 넣어줄게 라고 찾아온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가 다 갖더라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내 사업이지만 팀워크로다가 성장하는 건 정확하더라고요. 내가 내 팀에 정말 용기를 주는 사람, 기운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팀이 딱 뭉치면 리더를 중심으로 한 방향으로 가다 보면 파트너 사장님들, 스폰서 사장님들이 절대 포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절대 포기하는 사람 없어요. 반드시 내 파트너에게 희망을 파는 스폰서 사장님들 되셨으면 좋겠다. 결코 포기하지 마라. 끈기 있게 해라. 그 얘기를 강조하면서 오늘 애터미 스쿨을 마감하는데 리더다운 행동 꼭 하시길 바라겠고 그 다음에 존경받는 리더가 됐으면 좋겠고 지금 가오 리더가 하는 실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 반드시 우리 사장님들이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벌을 다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재벌 말입니다. 재벌이 다 셋에서 야 먹고 싶은 것도 별로 없다. 입고 싶은 것도 별로 없다. 갖고 싶은 것도 별로 없다. 라는 우리 사장님들 됐으면 좋겠어요. 사장님들 사랑해요. 필승! 감사합니다. 와, 우리 홍성표
교장 선생님께서 또 오늘은 리더의 필수 요건과 그에 따른 자세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직이 커지면서 점점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아직 내가 파트너가 나오지 않더라도 미리 갖춰놓으면 사업이 더 빠르지 않을까 싶은 내용입니다. 우리 홍성표 총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